자, 97페이지 보십시오. 점이 똑바로 잘 들으세요, 이거. 자, 우리가 이제 고차 방정식, 지금까지 2차식만 위주로 다뤘다면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고차 방정식은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3차 이상, 즉 3차식에 대해서 방정식이라든지 4차식에 대한 방정식이라든지. 자, 여러분들 이건 고차 방정식을 배울 때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자, 고차 방정식에서 첫 번째 푸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당연히 풀이법. 두 번째, 고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위주로 갈 텐데 3차 방정식에서도 뭐가 있냐면 근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 근의 성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근을 가진다든지 아니면은 근의 판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또 근의 성질과 더불어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이걸 배워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3차 방정식에서 그리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바로 뭐냐면 3차 방정식의 허근의 성질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고차 방정식을 배웠으면. 알겠지? 고차 방정식을 배웠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허근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올 거냐면 다음 단원에서 나옵니다. 6강 가보시게 되면 3차 방정식 근의 성질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 다음에 허근의 성질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오늘 제대로 좀 들으세요. 먼저 풀이법부터 할게요. 첫 번째. 자, 풀이라는 것은 결국 3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3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 방법.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세 가지. 첫 번째, 3차식에서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 공식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인수분해 공식. 3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 우리 앞에서 인수분해 공식 배웠었죠, 싹 다. 그죠? 그걸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 첫 번째, 가장 쉽습니다. 얘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공식을 쓸 수 없을 때. 자, 인수분해를 해서 풀 거야,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서 풀 건데, 공식이 없어. 인수분해 공식을 못 써.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인수분해 했었죠. 그 인수분해가 어떤 거였냐면 3차식 여러분들 인수분해 할 때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가 없으면 어떤 거와 어떤 걸 이용해서 그 인수분해 했었니? 치환을 했었어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했었죠? 요걸 이용해서 푸는 거.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냥 나머지 특수한 경우. 이 특수한 경우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아시면 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치환해서 푼다라든지 혹은 보기차식을 푼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배울 건데, 특수한 경우에서 상반 방정식이라는 거. 자, 요 정도까지 풀면은 우리가 요 세 가지 공식에 대해서, 세 가지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면은 3차 방정식을 웬만하면 다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갈게요.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인데, 가장 대표적인 걸 써드리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것을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거 두 개를 곱했는데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경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 x는 뭐가 돼요? 1이 될 거고요. 그죠? 또는 x는, 자, 여기 써지는 건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그럼 요거 한번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요 식을 잘 봐봐. 요 식은 뭐가 나와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돼? 근해 공식 써야지. 2차 방정식이니까. 그치? 자, 근데 얘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쓰시게 되면 x는 뭐가 나오냐면 오, 1타 쌍피. 네. 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됐니? 자,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되셨어요? 그럼 i라는 허수 단위가 붙었으니까 요 근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허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내가 근을 구하시게 되면 이 방정식은 x는 1 또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다 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무슨 근이에요? 실근이겠죠. 실근 한 개와 그 다음에 뒤에 써진 얘는 허근이기 때문에 허근 두 개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뭐예요? 바로 3차 방정식에서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됐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 있다 없다? 없다? 없지? 근해 공식 없어. 알겠지? 근해 공식 없어요. 푸는 방법은 요 세 가지가 다예요. 교과서 과정에 있는 거는. 알겠죠? 됐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인수분해에서 푸는 건데요. 인수분해에서 푸는 거. 자, 인수분해에서 푸는 거 한번 써드릴게요. 예시를. 얘들아, 요거는 적어놔줘. 얘들아. 멍 때리고 있어. 얘들아, 책에 없는 거는 좀 적어놔. 원래 책을 위주로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있고요. 책을 개무시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저는 후자기 때문에 어떤 책으로 수업해도 나는 3차 방정식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책은 그냥 나중에 텍스트 정리하는 용이죠. 필기 좀 하세요. 필기 좀. 왜? 여러분들이 지금 쓰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행을 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뭐든지 공부를 하면서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행을 나갈 때의 목표는 뭘로 잡고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윈터 때 들어가면 윈터 때는 시수가 더 많아질 거예요. 수학원이. 그러니까 더 상세하게 배우고 더 자세하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뭘 하는 게 목적이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큰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수학원에. 기초공사죠. 기초공사. 건물을 짓는데 부실공사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모든 걸 다 가르쳐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수학원에 모든 걸 다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알겠지? 다 수순이 있는 거야. 단계가. 그렇지? 그러니까 큰 뼈대 잡는 거니까. 근데 내가 설명하다 보면 그 거품 물고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중요하다고. 침 튀기면서 막 설명하는 거. 그런 것만은 제발 좀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꼭 알아두세요. 그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선행을 안 하고 혹은 선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맛만 보고 들어온 친구들에 비해서 겨울방학 때 공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나와있죠.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이다 라는 이런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을 봤는데 x세제곱이니까 3차식이죠. 그죠? 3차식인데 얘는 인수분해 공식을 쓰려고 봤더니 인수분해 공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인수분해하는 법 알아요? 모르죠? 그죠? 그럼 인수분해 공식은 없다는 거야. 근데 인수분해 공식 말고 인수분해는 할 수 있죠. 어떻게?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여기 써진 애를 인수분해 할 거니까 인수 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쓸 건데 자 일단 대입을 했을 때 0이 나오는 x값을 구해야겠죠? 그게 얼마예요? 1이죠. 그죠? 그러면은 조립제법 써보면 10 7 그 다음에 6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써지는 게 1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조립제법 쓰면 1이고요 1 곱하기 1 하시면 1이고요 그 다음에 1이고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돼서 0까지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1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x-6이 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바뀔 거예요. 됐니? 자 그럼 여기가 끝이에요? 아니죠. 뭐 또 돼요?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자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네 x-1 곱하기 뭐 나와요? x 플러스 3이죠?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써지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그러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인 거니까 x 값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1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2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근이 3개가 싹 다 무슨 근이야? 실근인 거죠. 얘는 그래서 세 실근을 갖는 방정식이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오케이. 그렇죠? 자 이렇게 써지는 게 이제 두 번째 경우 인수분해에서 요 방식을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됐니? 오케이. 됐죠? 자 이것도 보시면 될 거고요. 자 특수한 경우 갈게요. 특수한 경우. 자 특수한 경우는 책 보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거의 97페이지에 바로 3번 보시게 되면 치환에 의한 방법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고쳐 방정식의 해법에다가 치환에 의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 중에서 같은 모양의 부분이 있으면 치환하여 식을 간단한 모양으로 고쳐서 푼다라는 거죠. 이거는 문제마다 치환을 해야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푸는 게 더 편하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되셨죠? 오케이. 자, 근데 보기차식 별표 하나 치시고요. 보기차식 별표 하나 치시고 상반 방정식 별표 2개 이미 쳐져 있네요. 거기. 근데 그 별표 2개의 의미는 뭐냐면 심화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상반 방정식은. 그래서 오늘 상반 방정식은요. 제가 기본적인 것만 하나 풀어드릴 거예요. 알겠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하나만 오늘은 다룰 거고 보기차식은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자 3번 세 번째네요. 자 보기차식인데 준영아 보기차식이 뭐냐? 보지 말고 없네. 봐도 없네. 인수분해에서 보면 아니에요. x제곱을 아니 보기차식이 어떤 식이냐고요? 모르면 네? 몰라. 단어 뜻은 몰라요? 그냥 보기차식 보면 규진이는 네? 보기차식이 뭐야? 몰라? 네. 했는데? 아, 넌 나한테 그래요? 배웠는데? 개새끼야? 응? 완전 제곱골을 이용해서 아니 그건 푸는 방법이고 보기차식이 뭐냐고요? 이노 보기차식이 뭐야? 모르지? 모르. 아 이노 자식 이거 안 했는데 이거. 삼각비랑 원의 성질을 하면서 다 까먹었니? 앞에 거든? 아유 한영아 보기차식이 뭐야?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저희가 안 배웠죠. 친구이 뭐야? 안 배웠어요? 뭐야? X 4제곱 나오는 거? 자, 뭐 비슷한데요. 보기차식은 뭐냐면요. 자,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 알았지? 응. 그다음에 친절하니까요. 친절하고 상냥하니까요. 네. 복 2차식은 뭐냐면 짝수차항만 있는 식을 복 2차식이라고 하죠. 아 맞아. 짝수차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보기차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인수분해할 때 했었는데요. 자, 짝수차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리가 보기차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x 4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는
0이다와 같은 이런 식의 형태를 우리가 보기차식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4차항, 2차항, 상수항. 상수항은 0차니까 다 짝수로만 이루어졌죠. 그래서 보기차식이라고 하고, 자, 보기차식 인수분해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먼저 뭐부터 시도해 보냐면 x제곱이라는 것을 뭐 t라든지 혹은 x라든지 이런 걸로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시도해 보는데, 그게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그대로 푸시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식을 어떻게 해서 묶었냐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바꿔서 푼다라고 했었습니다. 인수분해할 때. 됐니? 자, 근데 내가 여기다 써드린 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봤더니 지금 얘를 x제곱을 t라고 치환해보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졌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니까 어떻게 써지냐면 여기다가 써볼게요. 얘는 t 빼기 4 곱하기 t 빼기 1은 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됐니? 자, 근데 t 자체가 뭐였어요? x제곱이었죠. 그러면은 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럼 만족하는 x값을 구해보면 근이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겠죠. 왜?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인 거니까 x는 뭐가 되겠습니까? 뿔마 2가 되는 거고요. 또는 x는 뭐가 나와요? 뿔마 1이다 라고 해서 총 근은 4개가 나올 겁니다. 닥치세요. 자, 4개가 나올 겁니다. 근이 몇 차 방정식이니까?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4개 나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푸는 게 뭐예요? 보기차식 푸는 방법이었어요. 일단 요거 적어두세요. 됐지? 자, 일단 적어 놓으시고요. 여기 적었죠? 그러면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요거 한 거죠, 요거. 첫 번째 경우. 인수분해가 될 때. 인수분해가 될 때는 좀 더 쉽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써드릴게요, 제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자,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식이 어떻게 써지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요 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얘 무슨 식? 무기차식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봤어요. 치환하려고 봤더니 치환하시게 되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써져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이게 됩니까? 아,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얘 이렇게 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죠.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꾼다고 그랬어요? 얘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바꿔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합차가 되겠죠. 이 합차의 형태로 바꿔서 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식을 좀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요 식을 내가 변형하기 위해서 어떤 테크닉을 쓸 거냐면 제가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여기를 하나 더 더해주겠습니다. x제곱을. 그러면은 x제곱이 원래 1개였는데 2개가 됐으니까 원상 복귀시키려면 뒤에도 뭘 해야 돼요? 빼줘야겠죠. 자, 이렇게 쓰시게 되면 얘는 앞에 써진 애는 어떻게 써지냐면 x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뒤에 거 그대로 쓰시면 마이너스 x 제곱은 0이다 까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의 제곱 빼기 요거의 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죠. understand? 됐죠? 자 그럼 잘 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쓰자? 합차를 이용해서 쓰자. 됐니? 그러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 써주면 어떻게 써줘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더라. 자 이게 보기차식 푸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보기차식 푸는 방법 보셔야 되고요. 되셨어요? 마지막이 뭐냐면 상반방정식인데요. 자, 네 번째. 은근히 많이 나와요, 시험. 최근에 그냥 이거는 나중에 내신 때 다시 한번 해드릴 거지만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고차방정식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풀이에서는요 그냥 단순한 풀이 근을 구해라 라는 거는요 이 부분이 좀 잘 나옵니다. 시험에 단순하게 근을 구해라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문제가 내신에 나오면 이 특수한 경우에서 많이 물어봐요. 내신에서. 오케이? 근데 내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지? 한 문제가 뭐냐면 3차 방정식 허근의 성질인데 3차 방정식 문제는 이걸로 통해서 허근을 구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가 아니야. 그럼 여기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특수한 경우는 4차 방정식이 많이 나와요. 보기차식도 기본적으로 4차 방정식이고요. 지금 써드릴 상반 방정식도 기본적으로 4차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3차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많이 풀고 특수한 경우가 거의 없고요. 3차는 많지 않고요. 시험에 나오는 게. 알겠니? 근데 이거는 이제 시험 기간 가서 하면 다시 하면 되니까 그거는. 자, 그럼 보세요. 상반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상반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게 번역한 건데 영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리플렉트 뭐예요? 반사죠, 반사. 시끄러워. 반사죠. 그죠? 자, 상반 방정식이라는 것은 반사되었다라는 건데 어떤 뜻이냐면 얘는 개수가 대칭인 형태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 써드리면 잘 모르니까요. 식을 제가 하나 써드릴게요. 잘 보세요. x 4제곱 빼기 5x 4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자, 지금 4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근데 식의 형태가 지금 어떤 식이 되냐면 여기가 1이죠? 그죠? 그러면은 개수가 1, 1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죠? 누굴 기준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써지는 걸 우리가 상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됐니? 개수가 대칭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풀 건데 이런 방정식 푸는 방법은 뭐냐면 양변을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가운데가 몇 차예요? 지금 2차죠.
2차죠. 그죠? 2차니까 2차로 다 나누겠습니다. x제곱으로 양변을. 됐니? 자, 양변을 다 x제곱으로 나누시게 되면 여기가 x제곱이 남을 거고 플러스 빼기 4x가 남을 거고요. 플러스 5가 남을 거고 마이너스 x분의 4가 남을 거고요. 플러스 x제곱분의 1 얘가 0이다. 이렇게 써질 겁니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양변의 x제곱을 나눈 건데 요거 묶고요. 양 사이드 거 요거 두 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잘 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요. 곱셈 공식 변형하시게 되면 어떻게 써져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써지죠. 요 양 사이드. 그지? 됐니?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4 동일하니까 마이너스 4로 묶으시면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묶일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뒤에 거 플러스 5는 제로까지 써주죠.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어떤 게 생겨요? 뭐가 생겨요? 지원을. 공통 부분이 생겨요. 공통 부분. 얘를 뭘로 치환한다? 내가 t라고 치환해 볼게요. 됐죠? 그럼 t라고 치환해 보시면 요식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정리하면 t 제곱 여기가 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얼마야? 이렇게 바뀌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죠? 어떻게 돼요? t 빼기 1 t 플러스 마이너스 3는 0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t를 다시 집어넣으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1이 되고요.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3이 됩니다. 는 0이다까지 써줘요. 됐니? 자, 이러고 나서 여기다가 각각 다시 x를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x 곱해주고 여기도 x 곱해주고 상관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상관없죠. 그러면은 정리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나오고요. 곱하기 얘도 x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다까지가 나와요. 그럼 이거 몇 차식이야? 몇 차야? 4차죠. 원래 몇 차였어? 4차죠. 동일해지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게 상반방정식 중에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별표 두 개니까 심하죠, 심하. 여기까지가 고차방정식 풀이 개념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고차방정식 풀이 개념. 해법. 크게 나눴을 때 총 3가지. 공식 써서 푸는 거, 인수분해 공식 써서 푸는 거, 인수분해 안 되면 공식 안 되면은 조립제법 써서 푸는 거, 그다음에 특수한 경우에 치환해서 풀든가 고기차식 풀든가 상반방정식으로 풀든가. 오케이. 되셨죠? 근데요, 상반방정식이 아주 어렵게 안 나오고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서술형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거. 됐죠? 이렇게 풀는 게 이제 상반방정식까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용 좀 볼게요. 나중에 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나중에 적어줘요. 나중에. 상관없는 나중에. 요식만 적어요.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요식만. 푸는 법은 뭐 다시 한번 제가 봐드릴 거예요. 준영 따라오고 있어? 이렇게 표정이 구려졌어.
어? 추워서? 왜? 너 춥다고 안 했잖아. 쌤은 겨울방학 때도 에어컨 켜고 수업하는 헐. 사람 많이 답답하지 않아요? 히터. 저거 있잖아. 저거는 팬이에요 그냥 반풍. 선풍기 히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제가 따뜻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계속 틀고 있어요. 겨울나. 그냥 냉혈한 뱀띠잖아. 뱀띠가 냉혈동. 베이티가 너무 지금 약간 잘. 우리 작년도가 2001년생이 되니까 우리랑 10시간 차이. 보자. 중간. 자, 3차 방정식 변형 판별 가겠습니다. 문자를 포함한 3차 방정식의 풀이 그렇게 푼다 읽어보시면 돼요. 필요 없습니다. 2번, 3번 묶으세요. 중근을 가질 조건과 3차 방정식 변형 판별. 자, 3차 방정식 근해 판별을 할 건데 얘는 원칙적으로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존재한다 안 한다? 없습니다.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근해 공식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2차 방정식 판별식이 어디서 나온 거야? 근해 공식의 루트 안에 들어가는 식이 판별식이잖아. 그거 갖다 나오는 거였지. 그 b제곱 마이너스 IC가. 그죠? 3차 방정식은 근데 근해 공식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도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근데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첫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fx는 x-알파 곱하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밑줄. 무슨 얘기냐면 3차식이 일단 1차 곱하기 2차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즉 3차식이요 인수분해 했는데 1차식 곱하기 2차식의 형태가 돼야지만 2차식에서 근을 판별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2차식은 판별식이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은 그치? 자 그랬을 때 중근을 가질 조건이 두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자체가 근을 갖는 경우 2차 방정식을 갖는 경우 중근을 갖는 경우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fx가 3차식인데요. 3차 방정식인데 얘가 인수분해 했더니 x-알파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x제곱이 아니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써진다고 해봅시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얘가 는 0이다 라고 쓰면 잘 봐. 자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인 거죠. 그죠? 됐어요. 근데 얘는 무조건 무슨 근 가질까요? 실근이죠. 실근. 이렇게 써주면 실수지. 그지? 그럼 허근은 여기서 나올 텐데 얘가 중근을 가질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요 뒤에 써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근을 판별했더니 이 자체의 판별식 d가 0인 경우죠. 즉 이 식 자체가 중근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번째는 이 자체가 판별식 d가 0이 아니야. 그럼 중근 안 갖겠네요. 아니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근이 뭐야? 알파지. 판별식 d가 0은 아닌데 뒤에 있는 2차식을 내가 풀었더니 이거의 한 근이 알파인 거예요, 얘가. 그러면 잘 봐. 얘가 2라고 해봐. 여기 2야. 근데 여기서 하나 근을 했는데 2가 나와서 그럼 2가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2개 있으면 뭐야? 충분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꼭 판별식 d가 0이어야 됩니까? 중근을 가지려면? 아닌 거예요. 3차 방정식에서는. 유진아. 알겠니? 오케이? 똑바로 앉아. 씨. 얼굴 찌부러뜨리기 전에.
얼굴 나처럼 만들어버려. 어우. 어. 왜? 내가 어땠어? 아니야, 쓰세요. 응? 쓰세요. 이너 알겠어? 왜? 부담돼? 네. 응. 네. 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한근이 알파인 거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근의 판별이죠. 근의 판별 근데 봐봐. 갑자기 비주얼 쇼크를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중근 가질 조건이 그러면 두 가지라는 거 배웠어요. 3차 방정식에서. 됐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을 때 3차 방정식 중근 가질 조건이 뭐니? 그랬을 때 판별식이 0이요. 그러면 나한테 뒤지는 거야. 이제 유진아 너 수요일날 조심해. 네. 갑자기 물어볼 수 있어 내가. 네. 응? 자 근데 봐봐. 근의 판별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면 딱 끝나겠네. 3차 방정식이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부터 생각해보자.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가 몇 가지였어? 세 가지였죠. 어떻게 나왔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중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지. 그지? 자 그럼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이 허근도 같고 실근도 같는 경우는 있었니 없었니? 없어요. 없었죠. 허근 하나 실근 하나 갖는 경우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2차 방정식은 그죠? 자 근데 잘 들어 3차 방정식은요 내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대원칙이 하나 있는데 3차 방정식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여기서 말하는 아주 특수한 경우는 개수가 허수인 경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 IX 세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 이런 거 제외하고 있어 이렇게도 문제 한 번 나와. 근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3차 방정식은요 항상 적어도 실근 한 개는 무조건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허근이 3개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됐니? 3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허근이 3개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없는지를 설명해 줄게. 잘 봐. 여러분들 2차식 있었죠? 2차 함수. 2차 함수 뭐 가장 대표적인 거 y는 x제곱 제가 그려볼게요. 자, 얘가 y는 x제곱이야. 그랬을 때 잘 봐. 쌤이 2차 함수 오늘 그 일찍 온 사람들 강의 들으라고 했던 게 뭐냐면 요거 이용해서 설명할 건데 얘와 x축의 교점이 뭐라고 그랬니? 실근이라고 그랬죠.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 x축은 0이잖아요. 지금 y가 0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쌤이 이거를 2칸 정도 올려볼게요. 평행하게. 그래서 얘가 y는 2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잘 봐. 얘랑 얘의 교점이 하나, 2개 생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좌표가 얼마겠어요? 2개 연립한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0보다 작을 거니까 음수니까. 그지?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연립한 거니까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2개 연립한 x제곱이 2다 라는 것의 방정식은 실근이 몇 개예요? 2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실근이 몇 개예요? 1개죠? 그죠? 자, 그럼 이게 뭐였어?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 즉,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때고, 얘는 중근 가질 때죠. 하나 가질 때, 하나. 그치? 마지막이 뭐였냐면, 아무것도 안 가질 때인데, 이런 경우겠죠. 2칸을 내렸어요. 자, 2칸을 내리면 마이너스 2죠? 그죠? 자, 그럼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라고 해보면, 자, 이거 연립하시면 x제곱이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실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몇 개? 허근 2개가 생기더라.
됐니? 따라서 2차 방정식은 실근이 2개 생기거나 실근이 하나 중근을 가지거나 혹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거나 이렇게 나눠졌었지. 그지? 근데 쌤이 뭐라고 썼어요 지금? 3차 방정식은 항상 적어도 실근 하나는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죠? 똑같이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삼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x세제곱을 그릴 건데요. x세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가 y는 x세제곱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잘 봐. 그랬을 때 똑같이 2일 때 선 하나 긋고요. 0일 때 선 하나 긋고요. 마이너스 2일 때 선 하나 그을게요. 자, 얘가 y는 2, y는 0, y는 마이너스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긋겠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그린 거지. 그래서 실근 2개, 실근 하나, 실근 1개 이렇게 했었죠. 여기는 잘 봐. 양수일 때 교점 몇 개? 1개죠. 양수일 때, 예일 때, 즉 x세제곱은 2라는 것은 교점 몇 개? 1개지. 근데 이 교점의 개수는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 실근의 개수죠. 정확히 근의 개수가 아니라 실근의 개수지. 그지? 그러면은 실근의 개수 몇 개야? 1개야. 자, x세제곱이랑 0이랑 연립해볼게. 얘랑 연립하면 실근의 개수 몇 개야? 여기서 하나 만나지.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니까 몇 개야? 1개죠. 마지막으로 얘랑 얘 해볼게요. 여기서 하나 만나죠. 실근의 개수 몇 개예요? 1개예요. 얘랑 다르죠. 즉 결론이 뭐냐? 얘는 양수건 0이건 음수건 간에 3차 함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펼쳐지니까 무조건 실근이 몇 개?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알겠어요? 이 그래프 그대로 어디 가서 또 볼 거냐면 수투 맨 뒷단원에 지수 가시면 또 이 그래프 보실 거예요. 알겠니? 아니야 이거 안 적어도 돼. 그냥 그렇구나만 이해하면 돼. 돕기 위해서 그린 거야. 됐어?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 세 허근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럼 3차 방정식이 가장 보편적인 경우가 언제냐면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 3차 방정식이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세 실근을 갖는 경우, 그 다음에 하나의 실근과 and 허근 2개 갖는 경우. 근데 대다수의 3차 방정식은 이런 경우가 꽤 많고 이런 경우도 많고 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미적분 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미적분 배우시게 되면 3차 방정식 그래프 그려가지고 실근의 개수 찾는 방법도 배우실 겁니다. 미적분을 이용해서. 그건 나중에 하실 거고. 자, 봐봐. 그러면 첫 번째 얘부터 갈게요. 얘부터.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경우를 했죠. 자, 근데 똑같이 인수분해를 했더니 fx가 일단 기본적으로 1차, 2차로 쪼개야 돼. 그게 원칙이야. 1차, 2차로 일단 쪼갰어. 얘를. 는 제로라고 이렇게 쪼갰어. 그랬더니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죠. 그죠? 근데 하나의 실근 갖고 허근 2개 가지려면 얘는 이미 실근이잖아. 얘가 뭐거든요? 허근을 가지면 되지. 그치? 그럼 하나의 실근과 허근 2개는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때 판별식 D가 뭐보다 작은데요?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근데 잘 봐. 실근이 몇 개? 3개를 갖는 경우야. 실근이 3개. 실근 3개 갖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얘도 실근이죠. 이건 이미 실근이야. 이건 확정이야. 얘는 이미 실수야. 그럼 얘가 판단하는 거지.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허근이야? 두 실근 가지면 전체 근은 몇 개가 돼? 3개의 실근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아니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세 실근 갖는 거니까. 되셨어요? 오케이? 근데 세 허근을 가지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잉. 그치? 그러면은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허근 하나, 실근 2개 갖는 경우는 허근 하나, 실근 2개 갖는 경우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
중요하진 않아요. 고생하셨고요. 자, 네, 숙제. 그 기초 확인학습 보시면 숙제. 우리 그때 119페이지까지 했나? 했죠? 120부터 안 했죠? 오늘 숙제는요. 잠깐만. 오늘 숙제는요. 거기 나왔어요. 129페이지부터요. 129부터요. 133까지요. 129페이지부터 133까지. 오케이? 3이요? 네.